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우리 사람은 보통 100년, 120년인데 지구는 수명이 얼마나 합니까? 45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45. 그러면 45년 동안에 5분이 멸망이 됐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다, 사라졌다. 5분. 지금 인생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세기. 그러니까 45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100년, 20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얼마 안 간다냐. 네. 제 책을 보면 제 경력을 보면 조금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저한테 딸기 배우러 온 교수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들 다 저한테 또 일본에 가면 제가 안내를 안 하면 일본에 들여보내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일본에 가서는 한 걸음도 못 넘깁니다. 돈을 쓴 사람이 일본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주로 일본에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이 뭐 유명하고 그런 거 안 봅니다.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 경북대 교수, 이런 분들. 또 진흥청의 시험장의 연구소들도 제가 데리고 가려면 일본에 시험장을 출입을 못 합니다. 품종, 육종하는 거 못 봅니다. 그만큼 제가 단단하게 해놨어요. 왜냐? 제가 10년간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다가 강의를 했어요. 그때 온 분들 중에 한두 분 거창에 와서 한일 교류 세미나를 강의 들은 분 있습니까? 여기 한 번도 없죠? 10년간 했어. 10년간. 일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은 다 줄을 서가 있어요. 한국에 오고 싶기로. 얼마나 좋아요. 돈이. 오면 다 3박 4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나중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NHK에서도 한국 딸기가 이래 되니까 너가 한국에서 일본서 갔다가 너가 베낀 게 아니냐고 저한테 NHK가 또 와서 촬영을 해갔어요. 근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도 너가 딸기가 원천이 프랑스다. 가보경장 1894년 가보경장 때 일본의 사절단으로 한국 사람도 갔죠. 프랑스에 민경이 이런 분들. 그때 보구라는 사람이 프랑스 가가지고 씨앗을 들고 온 거야. 그건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왕실에서 딸기를 간다했어요. 왕실에서. 그리고 루이 14세가 그 작은 마누라가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향료, 딸기 없으면 모르고 못해. 전 세계 나무 딸기만 300종을 갖다가 6종을 넣고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다. 국민들이 빵 달라 하니까 빵이나 좀 먹으면 되지 하는 그 여자가 목욕탕에 딸기 향 최고의 향을 가지고 목욕을 받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육정행이 그때부터 육정한 거예요. 전 세계 것 같다. 그게 이제 패트릭 제대 때 루이 14세는 1600년대거든요. 1890년대쯤에 제네럴 산시, 제네럴 하면 장군이잖아요. 산시 장군이 지 이름을 붙인 거야. 산시 장군이라는 딸기를 육종을 한 거야. 그게 이제 페루하고 미국에 있는 2배째, 4배째. 그러니까 4개성 딸기하고 2개성 딸기 교배를 한 게 제네럴 산시. 그게 이제 보구예요. 보구. 일본의 보구라는 왕실의 의전의 최고 비서실장이 프랑스 가서 씨앗을 가와서 딸기를 심은 게 보구입니다. 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구라고. 그런데 1901년도에 일본의 왕이 인자 우리만 먹지 말고 이 좋은 걸 우리 국민들한테도 주라 해서 심은 게 이제 보구가 심어져서 시소가에 담벼락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담벼락에. 그렇게 담 속에서 돌 사이에서 딸기가 막 달리는 거야. 9월, 10월 되니까.
거기 있는 시속가의 하기하라는 장이 만든 하기하라 상이, 그는 이제 정식 연구원이 아닙니다. 보조로 이제 시험장에서 막 화해 그 국화 같은 거 육종도 한 사람이, 이야, 이런 딸기가 어디 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군흥조생이 나왔어. 군화시. 그래 군흥아시하고 도치기에 있는 여봉하고 이제 교배를 해버렸죠. 그러기 뭐하면 장이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나라 혈통은 거의 장이 혈통입니다. 그래서 사계성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일개성은 24도씨 이상에서는 꽂는 문화가 온도가 24도. 근데 일본 학자들은 그대로 그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혈통이 없는 거를 못해요. 육종은. 그래서 미국서 갖고 와가지고 미국 계열하고 막 자꾸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24도 이상. 근데 하기하라는 자 일본 딸기 연구에 갈 때마다 이 사람 말 안 믿으니까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기 나온다. 다음엔 여기 나온다. 계속 좋은 딸기를 집 갖고 와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대로 접수되는 거죠. 아, 한국에 가서 우리 키워볼게. 그래서 28도, 장인은 28도에서도 꽂는 분화가 된다. 이거는 뭐입니까? 단일성이다. 아주 단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중일성이야, 중일성. 그래서 우리 한국 딸기가 중일성입니다. 일장이 12시간만 돼도 꽂는 분화가 빨리 되니까 온도는 한 28도, 장인은 30도까지도 되겠다. 서량은 26도에서 28도. 이 기후가 이제 적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왜 지금 이제 꽂는 분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꽂는 분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제 반촉성도, 준촉성도. 지금 말하는 우리가 9월 자연 일장 속에서 딸기 꽂는 분화는 대체로요. 지역과 관계없이 거의요. 우리나라에서는 9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일이니까요. 9월 15일부터 20일 되면 자연 조건에는 정화방이 분화합니다. 4단계가 됩니다. 분화. 우리가 꽂는 분화 전에는 꽂는 분화에 모르는 게 2단계만 돼도 꽂는 분화 됐다. 꽃몽우리가 그건 인눈입니다. 인눈이 없어지고 평면이 돼야 상기입니다. 3기 평면입니다. 여기서 꽃몽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기가 돼야 하분화가 되는 사기. 근데 원래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보면 전다 1.5에서 2기가 많아요. 내가 뭐 상기락 사기락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기술센터가 이제 이 기술을 제대로 익히냐. 그리고 눈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다. 이미 산청에는 눈이 없는 게 엄청나게 새로 생깁니다. 다 서량으로 보고 장인 보고 없으니까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딸기 올라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순머지부터 이제 저걸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서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내가 7개 된 것만 다 올리네. 7개. 내가 이야기할 동안 여기 보면 밑에 7개 있죠. 그 3개, 4개. 바탕을 밑에는.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필요한 거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중에서 지금 원래 이 현상에서 뭐가 궁금한지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거는 참 옛날에 다르더라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느낀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저희 지역에서 이 예. 과학문화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한 6-7군데 있거든요. 여수 어디인데 그래요? 수고, 하동, 옥정. 그럼 7개 됐네. 예. 진주. 예, 오래 있는데 네. 저희들이 한 13일, 14일까지만 해도 과학문화가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안 됐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정상이지. 21일부터 네. 검사하는 게 네. 화방문화기가 왔다. 그렇죠. 사기. 이게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모를 때나.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스무디 현상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많았는데 올해 얘는 이 화학문화 검사한 걸 보니까 스무디가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저 막 상상이 안 합니다. 여러분 실망합니다. 주변에 이제 예. 사람들한테 일본은 이미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원래부터 있었기 조심했고요. 우리는 원래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지금 입 가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눈이 없어요. 그 아니 입눈이 안 올라옵니다. 런던 꼭 빼지 마라 그러거든요. 나와 있는 때도 몇 날 안 큽니다. 안 클까요? 절대 안 큽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안 온다는 겁니까? 아니 첫 누가 안 나와요? 아니 꽃눈이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말이에요. 성형점이 청량짐이 갔는데 심지가 됐는데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때. 그건 한 번도 기억 못했어요. 아니 그건 하지만 벌모 그게 원래는 거의 장애가 70%예요 지금. 내 머리도 내한테 들어 귀에 들어 어떤 사람 90%. 보통 이제 우리가 꽃대가 나오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서량은 아직 경험을 못했고요. 지금 진주는 장이 지역에서 온 분이 유일하게 진주에서 와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장이 부분. 심각한 거예요. 이제 서량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유를 제가 이제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들은? 농가들은 그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없고. 아니, 제가 보는 바로는 뭐 작년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런너가 있으면 눈만 굳이 늦으면라도 놔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나중 눈이 없는 거는 없어야 돼. 빨리. 눈이 없어졌고 그게 심지입니다. 심지. 토마토에 토마토 올라가다 이제 심지 많이 보잖아요. 그게 순머지입니다. 순머지. 이거 보여줄게요. 그래 내가 알고 있어도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밴드에 올리도 뭐 지금 심각해요. 왜냐면 우리는요. 제가 그 2006년도 7년도에 중국 운남성에서 2년간 딸기 농사를 지었어요. 대나무로 하우스 3,000평을 해가지고 한 4억을 갖다 박아줬어요. 유리온실 1,000평하고 유리온실에는 내가 이제 천연물 허브 쪽으로 연구를 했고 하우스를 대나무로 하우스를 3,000평을 내가 지어가지고 딸기 실험을 한 거예요. 보여준다. 중국에서. 자, 그 운남성은요 여름 기후가 27도, 17도입니다. 27도. 꽃이 뭐나 장이가 제대로. 거기서 12도로 떨어져야 팍 순간적으로 팍 됩니다. 색소 형성. 극도로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온도가 이러면 되겠지 하는데 오다가 다시 갑니다. 영양생량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영양생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음포를 주는 게 아니고 이는 저 앉아갖고 또 면역과 하중으로만 요 너무 많이 면역과 하중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생합성 경로를 하는 게 아니고 면역 거 요거 밑에 거 요거 기후대응이다. 이거 책은 나중에 뭐 여러분 자꾸 보면서 하면 되고 지금 바로 막 일과제 그 순무지 현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일본도 상당히 넘기고 여기 두 번째. 오케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 지금 우리가 강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24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 백로 처서를 지나서 입추가 되면은 8월 7일이 뭐 예를 들어 입추라고 보자요. 그러면 거의 꽂는 문화가 빠르면 한 달. 그럼 9월 7일 무조건 꽂는 문화가 되는 게 장이에요. 예. 서양은 9월 10일 날 분화가 되면 일주일 전부터 정식하는 거거든요. 이기 때 우리나라는 하는 거예요. 일본은 3기 때 하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기후가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식 후에 꽂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쪽선 하는 분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9월 15일, 20일 심는 분들은 근데 원래는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원래는 아직도 꽂는 문화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9월 한 10월 한 10일 전후가 꽂는 문화가 정화방이 이루어진다고. 그 전에 되면 다 조금 순머지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건 이제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딸기에 꽂는 문화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는 중일성이니까 큰 문제가 없죠. 일본보다는 조건이 좋지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제 저온이잖아요. 저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입니다. 단일. 그러면 중일이니까 좀 쉽죠. 저온도 우리가 뭐 좀 온도가 중온 정도, 뭐 24에서 26. 그러면 원래 24도, 26도가 떨어진 게 주간 온도가 언제부터 왔어요?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아직 그래요. 안 왔어요. 그럼 야간 온도가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럼 여기 조우가 돼가지고 야간 온도가 12도가 돼야만이 팍 분해야 돼요. 며칠 만에. 그럼 이 12도가 과연 언제 옵니까? 아직도 이제 오늘 뭐 살짝 이제 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낮에 온다. 새벽에 12도입니다. 예. 이제 감 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자, 보세요. 이게 과학인데 이 과학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전혀 배울 이유가 없죠.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다 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밴드에 온갖 지금 살아오면서 꽂는 분야에 대한 이론을 온갖 걸 다 연구하고 다 투자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년을 쉰다 그랬죠. 2003년 적어도 2003년부터 제가 2001년도부터 손을 뺀 거예요. 이 책 쓰고 나서. 자, 그래서 자 좋은 단일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양입니다. 영양. 그 다음에 묘령입니다. 모령. 뭐의 나이. 모령이야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뭐 60일 묘한 게 저한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봉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요. 여봉을. 그럼 지금은 60일 묘는 묘가 키워가지고 분할을 조건을 한 달이면 90일 묘가 되는 겁니다. 한 달 순환을 해야 되니까 뭐를 딱 키워놓고 그게 60일 묘입니다. 그럼 90일 묘가 되죠. 지금은 90일을 키워놓고 석 달을 키워서 한 달을 순환을 해서 꽂는 분할하면 120일 묘. 대부분 지금은 120일 묘입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다 60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수들이고 저 사람들 그거 아닌데 엉터리인데 다 제 책에서 제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묘령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질소를 끊어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극도의 질소를 끊어줄 때 꽂는 분화가 되더라 하는 게 이제 명인들이라. 명인이 두 부류라. 명인이 한 부류는 명인이 초촉성을 해갖고 막 딸기도 일찍 나오고 돈을 번 명인이 있고 막 이름 유명한 그 사람들이 좀 대체를 맡고 한 부류의 명인은 최대한대로 억제를 시키고 묘도 천천히 해서 일시적으로 나중에 꾸준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연을 순환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연을 역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순환을 하는 사람들은 명인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길 앉아서 몸만 좋은 몸만
자, 묘는요, 모주에서 씨앗에서 다 결정납니다. 좋은 씨앗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씨앗에서 모체에서 다 결정이 나요. 거의 뭐 유전 형질이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일찍 하시는 분은 늦게 하느냐 모주가 좋은데 너무 굵은 것만 쓰면 문제가 없어요. 끝. 너무만 볼펜 이 안에 심보다 이 정도 되면 막 끝나는 거죠. 끝내주는 거야. 이 병도 없어요. 너무만 무조건 굵은 것만 쓰면 돼. 그게 다 핵심이야. 아무것도 기술이 없어요. 모주만 좋으면 돼. 그러려면 모주를 많이 확보해. 그죠? 한 개 갖고 뭐 5개 나가면 가루를 지는데 모주만 굵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슬에서 내려온 거 한 개에서 탁탁 뜨면 모가 굵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리묘 또 저 삼목묘다 하는데요. 삼목묘도 모주만 삼목만 그 모만 충실한 것만 그러면 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 모는 언제 모주를 확보해야 되냐 하면 비닐 씌울 때 딸기 품맛이 하잖아요. 비닐 씌울 때 그렇게 늦늦다 할 시간이 없어요. 다 품맛이 하러 오늘 이 짓거 저 짓거 그 언제 따요. 늦느라 그것도 노바만 자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닐 씌우러 하는 그 시기에는 늦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80원 내지 100원이면 돼요. 그 모주를 샀으면 돼. 그거는 뭐 100% 좋아요. 병만 없으면 돼요. 그 대신에 그건 공짜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모주 하려고 해도 내게 안 좋으면 내게 좋으면 내 걸 쓰는데 내게 안 좋으면 그때 밴드에 오면 막 얼마나 좋아요. 통실한 거. 그 100원씩 주고 모주 샀으면 돼요.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묘의 소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제자리 육묘하는 분들 참말로 무식하다. 왜 무식한가? 우리 개도 똥을 안 먹는데 그 전에 똥밭에다가 딸기 심고 나면 여기가 막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서 그 애를 갖다가 심어서 키워낸단 말이야. 그게 뭐야 소질이 가본만 정상적인 잎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잎이 아닌데 그래도 된다 하거든. 예. 그 생각해보세요. 연막 딱 찾는데 인산염 질산염 온갖 염이 다 찾는데 이 여기다가 뭐를 키워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죠.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말을 안 합니다. 뭐 오늘 교육장성께 할 수 없이 듣기 싫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딸기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그래서 진주 쪽에서는 진주 오시죠. 제자리 하는 것도 뭐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몇 가지 해서 6가지가 있다 하더라고. 이게 안 되니까 그거는 또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 위에다가 딱 상 자체를 했다가 비닐 밑에 딱 떼어가고 뭐 그 내가 가보면 내가 대박 아는데 뭐 말로만 들었어요. 그래 나는 간단하다 이 말이야. 왜냐? 우리가 딸기를 하고 나면 이게 깔아앉았잖아요, 그죠? 그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보충을. 그럼 요놈을 면면하게 이래갖고 면면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비닐을 열어요. 얇은 비닐을 열어요. 이후에다가 상토를 꽂혀요. 그럼 요 딸기 심으면 이게 포트잖아. 얼마나 큰 포트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베트남식으로 가자 이게. 정식은 어느 때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 대신에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할 거지만은 앞으로는 하얀 창망을 씌워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창망을 씌우고 딸기를 해야 되냐? 그거는 딸기한테 딸기를 위해서냐? 내를 위해서냐? 여러분 생각해봐. 다 자기를 위해서 창망 씌웁니다. 자기 일하기 좋고. 그거는 피토크롭
형성이 안 되면 꽃눈이 안 됩니다. 근데 정하방은 돼요. 이하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자,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봤는데 CO2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기 중에 CO2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자, 하나만 내가 물어봅시다. 제가 많이 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안, 자, 자연광은 자, 첫 번째 저기에서 파장이 780 나노미터 저기에서는 그러면 저기에서는 건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이 있잖아요. 파장대가 큰 거 아시죠? 에? 이 적외선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한테고? 에? 그럼 이 자연광은 적외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55%.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중에서 무슨 광이 강합성을 해요? 자, 이제 공부를 우리가 지금 강합성 파장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 좋다 이거. 좀 어디 가가지고 여기 좀. 자, 강합성 파장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피토크럼. 피토크럼 강형성. 이걸 강색소라고 합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달라요. 강합성 파장대하고 이거하고. 자, 강형성 관계 대박 여러분 꽃눈물 하나 봐요. 이걸로 꽃눈을 만드는 거지.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촉정이 돼갖고 이거하고 같이 상호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만 쓰면 어느 한 것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살리실자만 쳐만 금방 꽃눈물화 된다. 그런 건 없다. 자, 강합성 파장대는 이까지로. 자, 강합성 파장대는요. 관계 좀 어려워요. 관계 투가 먼저 발견을 해결. 680 나노미터 파장대. 680. 그러면 680은 언제 많겠습니까? 해 뜨고 봐. 해가 딱 떴죠? 그 전에는 뭡니까? 해 뜨기 전에는 뭡니까? 청색각이야.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는 청색광이 파란색 400 나노에서 480, 70 470 나노미터. 그러면 이 청색광이 뭘 해요? 포토프로핏 뭘 해요? 기공을 열어줘요. 기공을 착 열어줘요. 그러면 CO2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뭘 해요? 그 전에 식물체는 그 전에 H2O를 물을 붓고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요. 마이너스 활성산소를. 이게 뭐가요? 첫 번째 관계원에서는 망간이에요. 망간이. 물을 촉멸해요. 망간이. 그래서 망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을 분해했으면 자, 그 다음에 빛이 또 더시해서 70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 관계원입니다. 여기 먼저 발견했다고 2가 먼저 해서 2인데 요때는 세게 해요. 강합성 세게 해요. 그러면 햇빛이 뜨고 1-2시간 만에 강합성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아침해가 중요하다. 그러면 아침해가 그러면 요때 뭐가 또 물을 엄청나게 분해해요. 우리 체내에서 식물 체내에서 세포에 전체는 이게 지금 세포 이야기, 식물 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엽록체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해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강의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이때 처리해요. 처리한단 말이죠. 처리. 그러면 엄청나게 강합성을 봐요. 망간하고 철이 막 물을 강분해서 엄청나게 해서
그러면 이걸 밀어내야 돼. 산소가 막 만들어냈으니까 이놈을 산소를 체외로 밀어내줘야 돼. 세포 밖으로. 뭐가 해요? 칼슘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칼슘하고 망간하고 철의 복합체가 식물체에서 엽록체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엽록체에 마그네슘 엽록체는 질소가 4개가 되는 거지. 질소 4개 여기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엽록체. 여기다가 칼슘하고 망간하고 철 결합체가. 그래서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누리끼리야 돼. 누리끼리. 그래서 산소를 못 만드니까 식물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못 만드니까 어찌 되겠어요? 산소를 만들어 갖고 밀어내야 되는데 자꾸 산소를 요구하는 기라. 산소를. 그러게 그놈들은 강압성을 못 하니까 호흡만 하는 거야. 호흡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1, 관계 2는 강압성 파장대라. 네. 네. 그러면 자 빨간색 파장대가 요 680에서 700에서 좀 세게 한다 이 말이야. 실제 강압성은 680이 이때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이때부터 많이 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침빛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또 일어나는 게 색소, 강색소가 같이 강색소까지 만들어져야 돼. 이걸 피토크롬이라 그래. 피토크롬. 피토크롬은 파장대가 좀 달라요. 피토크롬은 720까지 가야 돼. 600에서 720 파장대까지 가야 돼. 720 좀 더 파장대 건조개선에 가깝게 가야 돼. 그래야 색소가 만들어져. 자, 엽록소가 색소로 카로틴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엽록소가. 그러면 빛이 적으니까 강압성을 하려면 엽록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엽록소의 전분 물질이 뭡니까? 엽록소에. 자, 우리 HB101 아시죠? HB101. 그 아미노 벤조이산. 아미노 벤조이산. 그거는 IAA, 인돌, 옥신 말이에요. 옥신. 밝은 촉진. 네? 그러나 식물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엽록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엽록소는 구조가 복잡해요. 여러분 네이버에 보세요. 엽록소는 막 탄소가 막 45개 막 수소가 엄청나게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럼 엽록소만 많이 만들면 끝나는 거야. 자동으로 질소, 요도 모든 것이 다 만들어. 그럼 엽록소의 전구 물질이 뭐냐? 네. 아미노 레블린산입니다. 아미노 레블린산.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HB102는 아미노 벤조익산입니다. 다 이 포도당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그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식물체는. 그러면 자, 이거는 어성초 막 머리가 난다, 끊어진다. 이입니다. 시키믹산, 어성초. 이게 설립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HB101이 뭘로 만들었어요? 설립하고 은행잎에 또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고맙습니다. 자, 그럼 뭐 책 필요 없죠? 뭐 조금 더 관심이 되죠? 이거는 자, 세계의 방향족 아미노산. 방향족 아미노산. 책에 다 있습니다. 나도 다 이해하면 막 시간 나면 다 어디 몇 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이야기할 거예요. 방향족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트립토판. 또 페닐알라닌, 티로신. 우리 티로신은 김이 죽은 깨. 이 태양의 자외선에 파괴돼서 김이 죽은 깨가 지금 금버섯. 이게 변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놈이 변질이 돼요. 그래 우리가 피부가 안 좋아지고 결국은
뭘로 가요? 죽음으로 가죠.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뇌 호르몬으로 되는 게 트립토판. 트립토판은 뭐가 됩니까? 우리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됩니다. 멜라토닌. 많이 들어봤죠? 멜라토닌 막 텔레비에 막 요새 막 이게 자 그러면 이게 IAEA를 만들 인도를 아셨던 인도 IAEA 호르몬을 만들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요. 자 페닐알라닌은 뭘로 합니까? 안토시아닌 이걸로 식물체 다 만들어요. 자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또 이게 뭘로 됩니까? 이게 포도당에서 나옵니다. 이게 포도당. 이게 포도당이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삽니다. 인산이 글리세린 하는 건 알죠? 우리 코로나 나고 막 글리세린이 막 알코올에 이어가지고 막 소독하는 거. 그게 글리세린입니다. 그 전에는 쌌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지금 또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인산은 모든 식물체 세포와 구조는 인산화가 되지 않으면 강인산화라 그래요. 강인산. 순환적 강인산, 비순환적 강인산. 인산을 포도당하고 결합을 시켜야만이 모든 식물체고 사람이고 그거 힘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게 거의 메커니즘이 같아. 동물 메커니즘이나 식물 메커니즘이나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학자들은 돈을 못 가보잖아요. 그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제약회사가 연구하면 식물학자가 붙어가고 우리도 할 게 뭔고 그걸 해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식물에 먼저. 그 다음에 동물학자가 먼저 또 두 번째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때는 막 신중해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몇 년에 걸쳐서. 식물이나 동물은 간단하잖아요. 막 해서 주도 죽으면 죽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은 식물이 먼저 연구를 합니다. 해서 또 금방 냅니다. A는 B다, B는 C고 바로 나옵니다. 요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물학자들은 이거하고 하니 이거하고 비교 실험하니 이렇고 저렇고 다 거짓말, 엉터리입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요. 서울대학교는 있는데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가 그 가서 화학과 교수들한테 가서 엎조리면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럼 분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준이 낮은데 왜 교수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농대 온 학생들이 뭐 학위 달라고 오겠습니까? 저도 농대 출신인데 갈 데가 없어 농대 갔지. 저도 고등학교를 2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전문대에 가가지고 대학교 편입해서 그때부터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하고는 죽어도 안 했어요. 달리기만 했어요. 국민학교 때 학교 교실에 간 적이 없어요. 대부분 밖에서 달리기만 했어요. 아버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는 모르는데 또 가서 공부하라고 또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제대로 운동 선수가 안 되니까 공부하라고 갔는데 고등학교 2번 떨어진 사람.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이제 전문대학 가니 공부를 그때 시작한 오늘날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대학 교수들이 농대 교수들하고 제가 가서 상담했겠어요? 전부 다 제가 하는 거는 의대, 식품학과, 또 미식물과는 그 사람들은 정보를 안 줘. 안동입니까? 안동대학교 권기숙 교수 그 사람들은 뭐 수준이 높지.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먼 거야. 그러니까 자 의대나 또 한의대 교수들은 자기 논문을 보고 교수님 전화만 하면 다 줘요. 정보를 줘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자기가 뭘 연구하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누가 뭐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방향족 아미노산에 여기서 아미노 벤조익산이 나옵니다. 그게 IA하고 좀 그렇게 밝은 촉진이 되다. 그리고 자 이거는 왜냐면 IA는 이거는 지금 농약이에요, 농약. 그래서 수입이 안 돼. 그 H1록이 수입이 안 돼. 그거 검사하면 IA가 엄청 많아서 수입이 안 돼요.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뭐냐? 지금은 다 여기 있는 거고요. 아미노 벤조익산입니다. 아미노 벤조익산. 이 아미노 벤조익산은 첫 번째 엽록체, 나도 할 겁니다. 나도 마지막에 엽록체 전구물질입니다. 이게 메커니즘 세 군데에서 나와요. 식물체가 가는 세 군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 아미노 벤조익산, 네블린산. 벤조익산이 아니고 네블린산. 자, 아미노 네블린산. 이거는 의학계든 식물학계든 전 세계가 여기다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농업이 발전된 거예요. 다 중국에서. 이게 1kg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100만 원. 아미노 네블린산. 이게 암 표적입니다. 암 환자한테 이걸 줘버리면요, 서로 청색강을 쫄면 적색강으로 바뀌면서 정상세포로 돌아.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대장에서 만들어요. 대장에. 그래서 우리가 대장이 튼튼해야 돼요. 대장이요, 마지막 나가는 창고잖아요. 대장이요. 이 대장에서요, 대장균들이 굉장히 역할을 대장균이 거기를 이 효소를 만들어요. 이것이 어디로 보내요? 내로 보내요. 내로. 그럼 대장이 튼튼하면 내가 전체적인, 그러면 여기 척추라, 척추에 있는 우리 목에서부터 허리 밑에 요게가 전부 다 하프처럼, 요거는 길어, 요거는 막 제 신경계가 여기 다 몰려가 있습니다. 척추 여기.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 별성상세포, 줄기세포.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진화합니다. 이게 파괴가 되면 뒤로 가면 또 내로 가면 가스가 어디로 가면 압박을 해버려서 터져버리죠. 경색, 신경경색, 뇌경색. 이게 식물체는 뭐가 됩니까? 엽록체가 엽록소가 되는 거예요. 그 엽록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엽록소를 만들어. 그럼 허리고 고운이면 엽록소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질소만 차고 잎이 늘어지고. 그래서 이 물질이 식물체는 세 가지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모든 핵심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색소도 만들어지고 온갖 걸 다 만들어요. 아미노산 대사,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하는 것이 핵심 이깁니다. 아까 그거 하고 하나는 이제 또 우리 가박화가 돼 있죠. 뷰티릭스, 감마 뷰티릭스, 가박. 그 신경 전달 물질, 안정. 식물도 그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미연에서 나와. 미연에 그루탄산. 미연은 그루탄산 나트륨이죠. 미연에.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코리네 박테리움 그루타미쿰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 미연이 만들어지죠. 근데 식물체는 이 자체를 만들어요.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여기 구연산 사이클에서 알파케토 그루탄산 사이클에서 여기 그루탄산이 가요. 이 그루탄산이 아미노산을 뭘 만듭니까? 플로린을 만드는 플로린. 결합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식물체가 건강한 사람은 이걸 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플로린. 그리고 지베린을 만들어. 지베린.
요 사이클에 나옵니다. 그 아미노산 지베린 만드는 때 아미노산이 뭔가 합니까? 비아그라 아미노산 아르긴 비아그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NO가 됩니다. NO 니트로 옥사이드 다이나마이트 모든 식물자나 사람에는 가스가 NO에 의해서 혈관을 열어주고 식물자가 양분이 배출이 되는 거죠. 혈관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스로 열립니다. 식물체도 마찬가지 NO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하나를 하는 걸 여기서 다 보여줄게 책에 다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로 해서 이때는 뭐가 미량 요소가 뭐가 필요하고 메커니즘이 다 있어요. 아까 했죠. 칼슘이 문제가 뭐를 일으킵니까? 자, 물간부에 식물체 줄기에 물간 뿌리에서 물간부에 여기 아크로포럼이 있습니다.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크로포럼. 여기 통해서 칼슘 채널이 칼슘이 그 다음에 인이 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물 세포는 약산성이에요. 그럼 칼슘 같은 알칼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붙어 버려요. 들어붙어 버려. 칼슘이. 그렇게 전기 때 철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요. 전기. 이 들어붙어 버려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일액 현상. 일액 현상. 자, 여기 들어붙으니까 칼슘이 들어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붙습니까? 칼슘하고 인이 들어붙죠. 그 다음에 인이 들어붙으면 뭐가 또 여기 가서 들어붙어요? 철이 들어붙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물이 통로가 안 되니까 엽록소금 뭐고 양분이 흐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양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배양액. 그것만 배양액은 다 하는 거예요. pH. 배양액은 pH 말만 다 하는 거다. 나도 다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이제는 총론이니까. 첫 시간은 총론이니까 제가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하나 하고,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거 하고,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물으면 또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밴드에 글을 올리시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다고 내가 풀어주고 논문을 찾고 해요. 저는 대부분 논문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 데이터베이스를 딱 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만 딱 하면 거기 논문들이 보통 한 170편 정도 돼요. 한 개 논문을 쓰는데 170편이 논문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70편 중에 논문을 또 추립니다. 한 5개를. 그러면 그 5개에서 5개 해서 이 세트가 이루어진 게 이 책입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소 어렵더라도 핵심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할 시간이니까 담배도 또 한 대 꺼야 되고 또 지금까지 행 중에서 궁금한 점 아까 그 순머지는 이제 바로 할 겁니다. 순머지까지 할까요? 새로 한번 순머지 다시 합시다. 순머지 한번 해봅시다. 자, 순머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죠. 이걸 많이 쓴다. 살림꾼, 사천왕, 칠박호 뭐. 근데 자 보세요. 넘기려고 하면 자, 이건 다 알죠? 자, 이 계통의 약이 졸개 계통이 이제 빛나리, 사천화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있는 게 어디서? 자, 졸개 계통이 실바코 계통에 에프코나졸입니까? 이 계통 등록된 약이 100가지가 돼요. 우리나라에 100가지.
100가지 이어 나이를 다 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다빈치, 실바코, 뭐 온갖 한 100가지 되겠죠? 이 책에 있습니다. 책에 보자. 몇 페이지에 있더라. 야, 자, 됐어. 그러면 자, 보세요. 살림꾼은 메트코나졸입니다. 여 하 기호를 보시면요. 다 같은 거예요. 저렇게 같은 게. 다 이 탄소 CL에다가 염소계입니다. 염소계. 염소가 들어가요. 염소. 염소. 근데 이제 염소가 중요한 게 육류 때 꽂는 분할을 조정하는 물질이 염소입니다. 강색소, 그 강합성에서 피토크럼, 아까 이야기했죠. 피토크럼 강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물질이 염소예요. 근데 나트륨은 해롭습니다. 염화 나트륨이 안 좋은데 미생물들은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이 물질을 만들 때는. 자, 빛나리는 이 중에서요. 꽂는 분야의 최고 좋은 게 빛날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다 알습니다. 하이의 계통. 그 다음에 밭에 배추 이런 거 억제할 때는 다 이걸로 씁니다. 근데 이제 등록이 살림꾼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사천항은 스포로금. 프로로금.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스포로금을 저다 예뻐버렸어. 그게 4,000원이야. 그죠? 이런 눈에 팍 들어오죠? 근데, 자, 이 마이백을 보세요. 여기 디페코나졸. 디페코나졸, 이제 빛나리하고 디디코나졸. 예? 이게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전부 다 지베린의 억제물질. 지베린의 억제물질. 여기다가 이제 염소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질소가 몇 ppm이 돼야 되냐. 다음에 나오는데요. 요거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조울계 계통이 이제 우리 기생충약입니다. 보자. 알벤다졸, 펜벤다졸, 메벤다졸, 프로벤다졸, 아바맥틴. 오늘도 제가 아바맥틴 올스타 하나를 먹고 왔어요. 그게 아바맥틴이라. 기생충약이라 올스타 아바맥틴. 그러고 자, 그거 뭐입니까? 부석에서 오신 분, 홍성서 오신 분, 예, 그 흰가루약 그 쓰셨다 하는 분 뭐입니까? 흰가루약으로 흰가루약, 딸기 흰가루약으로 아니, 모레스탄? 보르스탄? 아시네. 그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그 일본서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리아, 코로나가 나서 온갖 약을 실을 그래. 그러니까 그걸 코로나 검사를 하다가 이제 결핵하고 말라리아약으로 나온 게 모르겠다. 다른 인간은 안 듣는데 바깥에서 그죠? 참외. 근데 일본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다 중국서. 보따리상에서. 중국은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물질인 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만드는 제법이 45가지로 등록됐어요. 모레스탄 물질을 만드는 제법. 그만큼 전 세계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야매를 갖고 돌아. 가격이 많이 안 비싸죠? 비싸던 거 이거는 제일 싼 약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좋아요. 일본은 제일 싼 장인데 한국에서 한 봉지에 12만 원씩. 뭐 그래 봐. 이것은 저도 저 성주세는 한 18,000원 그래 하고 있거든요. 18,000원. 아니 자, 한참 비싼 거. 그렇지. 한달 비쌀 때는 했는데 지금은 중국서 들어. 중국서 말하면 천사. 일본 건 비싸. 그게 이제 그게 또 응애도 듣더라고요. 응애도. 응애도 들으면 예? 생각은 많이. 아니 죽는 게 아니고 충다 죽는 거. 그 모레스 원래요. 들어보세요. 충은 먹이가 뭔데요? 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균을 없애면 충이 없어지고
총을 없애면 균이 또 없어지. 그게 상징입니다. 우리가 저 진딧물에 올라가는 응? 개미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옆에. 그 응애 관계 저는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디 가면 이 분야가 있다, 어디 가면 이 분야가 있다. 그 뭐 이 책에 뭐 멋지게 다 풀어놨으니까 옛날부터. 자 처음부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딱 올라가 봅시다. 자 처음에 책 보자. 나도 한번. 자 순무지는 우리가 가재니까 놔두고요. 자 시드름병의 톱시넴 요것도 이제 가재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원래는요 시드름병균하고 탄저계라고 이게 같이 옵니다. 이게 동반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그를 10월달 기후가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월 기후도 만만찮아요. 10월 기후도 고온이다 하는 게 지금 이야기다. 11월 달은 저온으로 간다 하는데, 그래 되면 무슨 병이 오냐면요. 이제 질소가 예를 들어서 영양생장이 강한 거, 영양생장이 강하면, 영양이 강하면 뭐가 옵니까? 탄저계로 오죠. 그 다음에 역병이 오게 됩니다. 역병. 정식하고는 역병이 옵니다. 역병. 그럼 역병은 지금 또 역병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딸기 역병이 어디 있나? 역병이 여기 있죠. 120페이지 보세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페이지. 역병. 이거 뭐 서서히 공부하시면 돼요. 역병이라는 거는 되어 있죠. 야, 그거는 역병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딸기는 근친교배입니다. 근친교배. 그 대부분 3대조, 4대조가 여홍입니다. 여홍. 그러니까 87년도하고 88년도에요. 고령에 역병이 와 싸그리 고령하고 김해 한림하고 여홍이 싹쓸은 해가 있어요. 역병은. 여홍. 그 여홍이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홍이 역병이 한번 가는 거죠. 10월달 정식하고 나서 고온이면 역병이 와서 다 갑니다. 팍팍 썰립니다. 역병. 그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썩은병은 새로운 병입니다. 원래 동남아에 많아요. 뿌리도 썩고 간부도 썩고 딸기 열매도 썩고 무조건 썩는 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만나갖고 그 이야기했죠. 뿌리썩은병. 조금 효과는 있던가요? 흑계통에. 그래서 핵병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흉핵병은 뭐 거의 토마토나 이런 쪽이에요. 딸기 쪽에서는 딱 지금 딸기에는 그 세균 계통은 탄저는 세균인데요. 탄저병약은 다 보면 약은 곰팡이약을 칩니다. 왜냐하면 탄저균이 세균이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먼저 먹어줘야만이 탄저균이다. 대부분 탄저약은 곰팡이약이고 질소 끊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꽃곰팡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꽃곰팡이는요 고온기가 있고 저온기 때, 저온기 때는 꽃을 가고 고온기 때는 줄거리고 뭐고. 그리고 꽃곰팡이균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합니까? 사과 갈반병, 갈반병. 그게 꽃곰팡이 균입니다. 그리고 포프라나 플라타나스 포프라 막 이제 산에 있는 수양도들인데 그 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반병 이게 전부 다 꽃곰팡이. 그러니까 여름 되면요 온데 바람이 불어서요 한번 흐리고 비가 왔다 하면 꽃곰팡이균이 막 온데 퍼집니다. 그렇게 3일마다 사과약을 쳐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육묘 때 꽃곰팡이를 잘못 한번 치면 베드가 산성이기 때문에 베드에 실제 꽃곰팡이 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금방 올라옵니다. 습도만 조금만 있으면 싹 퍼집니다. 분사가. 그래서 꽃곰팡이 약을 자주 쳐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꼬금방이는 흰가루 약은 대부분 잘 듣는데 뭐 꼬금방이 좋다 하면서 꼬금방이 탄저에 좋다 하면서 꼬금방이 해당 안 돼서 그 탄저까지 꼬금방이 생각해서 탄저약을 쳤으니 꼬금방이 안 치죠. 그럼 그 다음에 꼬금방이 확 씁니다. 그래서 탄저약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 꼬금방이가 단련이 있는가? 육묘 때는 거기 강. 꼬금방이는 온데 공기 중이고 딱 날라가. 금방 기산됩니다. 그래서 3일마다 4일마다 쳐는 이유가 꼬금방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 요거는 가재니까. 쉬셨다. 시각과 할까? 네, 눈물에. 오케이. 시각과 조금 쉴까? 자, 여러분들이